오늘은 여러분들께 절대 사면 안 되는 공장 유형 탑3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년째 경기 남부지역에서 공장 토지 전문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긍정 K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절대 사면 안 되는 공장 유형 탑3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주변에 바로 아무것도 없는데 나홀로 공장만 딱 있는 형태의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보시면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에 위치했고요. 지금 뭐 한 5번, 6번 정도 유찰이 돼가지고 감정가가 8억 4천인데 2억 2천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와, 이거 초보자분들이 됐든 아니면은 조금 공장 그 매매 경험이 많이 없으신 제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유찰이 됐는지 보면요. 위치를 보면 바로 딱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치를 딱 보시면 현재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공장 건물은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이렇게 형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주변에 지금 공장 창고나 뭐 이런 도심지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나홀로 공장 형태고요. 절대적으로 투자하면은 안 되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장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낮다는 뜻이고 이런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당연히 임대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하다가 팔려고 했을 때 이거를 받아주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쉽지만 내가 이제 70, 80, 90세가 돼가지고 이제 천국 가실 때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증여를 해줄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천운이 따라야 내가 매각을 할 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상당히 임대 매매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은 설사 싼 맛에 낙찰 받거나 아니면 내가 민원 소지가 세서 나홀로 있는 공장을 무조건 들어가야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물건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제 사업상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데까지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위치 좋은 산업단지들도 요새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서 인력 뽑기가 힘든데 지방에 특히나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인력 뽑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족 비즈니스로 가실 수밖에 없는 형태일 거예요. 이런 형태의 지방에 특히나 아니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변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고 도심지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런 형태의 물건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건폐율이 낮은 물건입니다. 그 건폐율이 낮다는 건요. 대지는 넓은데 건물을 되게 작게 지어놨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왜 투자하시면 안 되냐면요. 건폐율,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야 되는 업종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공장 창고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물건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수요자의 폭이 임대 매매할 때 수요자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데다가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공장 토지는 건물 기준이 아닌 토지 가격, 토지 평수 기준으로 매매가가 산정이 되는데 건물은 작은데 땅은 넓다 보니까 매매가가 상당히 비싸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일반적인 그 물건 같은 경우는 100평 공장을 살려면 경기 남부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8, 9억 되면은 충분히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건폐율이 불필요하게 너무 넓게 되면 15억, 20억까지 막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100평 공장이 필요한 사람이 8, 9억 정도 아니면 7, 8억 정도 8억 내면 살 수가 있는데 15억, 16억 주고 이런 공장을 사겠냐라는 건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낮은 공장은 임대는 뭐 맞춰질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위치가 진짜 좋지 않는 이상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그런 형태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위치해 있고 감정가가 24억에 이제 감정이 됐고 지금 두 번 유찰이 돼서 11억 9,600이 시작을 해요. 또 한번 카카오맵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것도 아까 첫 번째와 비슷하게 나홀로 공장 느낌이 나죠. 아래쪽으로 해서 일부 공장이 있긴 한데 이런 것도 나홀로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주변에 공장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손으로 셀 수가 있죠. 뭐 다 세봐야 2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첫 번째도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지가 엄청나게 넓은데 하나, 둘, 셋, 넷, 네 동 이렇게 지어놨단 말인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종, 이런 형태의 물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평수 기준으로 매매가가 산정되다 보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평씩에서 400평이 된다라고 했을 때 400평을 찾으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내면 되는데 토지 평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 나왔을 때 매매가가 20억, 30억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어찌됐든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 가장 중요한데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건폐율이 낮은 공장들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럼 계획관리 지역으로 제가 봤을 때 적정 건폐율은 30%가 넘어가는 공장, 계획관리 지역은 보통 40%까지 지을 수 있는데 30%가 넘어가는 공장을 매입을 하셨을 때 적정 건폐율 이내의 어떤 물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바로 민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보시면은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감정이 6억 4천에 됐고 지금 두 차례 유찰돼가지고 3억 1,400에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공장으로 나온 물건은 요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빌라, 농가주택, 빌라 하고 여기도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그 주택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공장을 이제 그 실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컴프레셔 다다다다닥 하는 이 컴프레셔 소리가 일반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냄새가 나는 업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주변에 이렇게 민가가 많게 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요즘은 민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음이 많거나 분진이 발생하거나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완전 단순 창고로 굉장히 좁혀지게 돼요. 이런 물건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임차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매매도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서 임차인이나 공장 수요자가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한 10명 미만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절대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공장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나홀로 공장, 주변에 인프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장만 덩그러니 딱 있는 것들,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는 엄청나게 넓은데 건물은 작게 지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매매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장이 하나가 있고 주변으로 민가에 둘러싸여 있는 공장, 이런 것도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하면 안 되는 공장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런 형태의 공장만 잘 피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도 괜찮게 이제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경기 남부 지역에 공장이나 토지를 구하신다면 저희 사무실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